2014년 8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주 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난한 대학생이라 직항은 접어두고 아주 저렴한 에어아시아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기로 합니다. 일곱 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지난번과 다르게 아주 깨끗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제2터미널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도 한잔하고 2시간의 짧은 경유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다음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다시 8시간이나 걸릴 비행을 위해 저는 보드카를 한잔하고 한숨 푹 자려고 합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새파란 하늘 아래 광활한 암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곧 창문 밖에는 하나둘 도시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에 비해 2시간의 경유를 거쳐 드디어 저는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2013년 호주 첫 방문 때 먹었던 그것을 잊지 못해 잠깐 들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헝그리 잭스. 이름은 생소한데 어디서 많이 본 간판이죠? 헝그리 잭스는 호주의 버거킹이에요. 상표권 문제로 호주에서는 버거킹이 아닌 헝그리 잭스로 쓰일 뿐 버거킹과 동일합니다. 그깟 버거 하나 먹으려고 호주식이나 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친구와 여행하며 어느 시골 도시에서 먹었던 버거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버거를 다 먹고 저는 시내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합니다. 이틀간 머물 예정이라 유심이 없었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제 생명과 같았어요. 때마침 친한 동생이 시드니에 있어서 관광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의 하버브리지를 실제로 보니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그냥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역시나 제가 왔으니 비가 와야겠죠.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도 피하고 배도 고파서 동생과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첫날은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한국 떠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식이 그리워요. 당분간 한식은 못 먹을 것 같으니 든든하게 먹기 위해 돌솥 비빔밥과 불닭으로 배를 채웁니다. 밥을 먹고 나선 커피 한 잔 들고 하이드파크에서 산책도 했어요. 관광을 나갈 생각이었지. 시내 구경하며 쇼핑도 조금 하고 오후엔 달링하버 근처를 구경하며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틀 동안 가이드해준 동생이 고생한 것 같아 저녁은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마트에서 동생이 젤리와 과자를 사줬어요. 한국에선 보기 힘든 팀탐이 여기엔 종류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동생과는 한국에서 보기로 약속하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시 시드니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퀀타스 항공을 이용했는데 처음으로 기내식다운 기내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나왔던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비행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다를 건너 해안선이 보이더니 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비행하여 저는 최종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흐렸던 호주와는 달리 엄청 화창한 날씨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마오리족의 나라답게 영어와 마오리어로 환영 인사말이 적혀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8월 말의 오클랜드는 계절상으로 겨울이지만 한국의 봄 날씨 정도로 비교적 따뜻합니다. 대신 겨울이 우기인지라 하루에도 날씨가 여러 번 바뀌곤 해요.
영어는 워낙 젬병인 터라 저는 3개월간 어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좀 배우기로 합니다. 배정받은 기숙사 방에서 보이는 풍경인데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학교에 식당이 있지만 맛도 별로고 매번 사 먹기엔 질릴 것 같아 일단 마트에서 빵과 잼만 잔뜩 사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햇빵과 한국의 고추 참치와 맛이 제일 비슷하다는 참치도 함께 구비해놨죠. 그렇게 밥보다 빵이 익숙해지던 어느 주말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차량 통행이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물론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은 몸에 익었지만 처음엔 헷갈려서 엄청 애먹었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이 공원은 웨스턴 스프링스 호수공원입니다. 호수에는 생전 처음 보는 흑조가 유유히 떠다니고 있네요. 한국의 공원이라면 비둘기가 많을 텐데 이곳은 바닷가가 멀지 않다 보니 비둘기보다 갈매기가 훨씬 많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니 변덕스러운 날씨답게 금세 비가 내리더라고요. 잠시 비가 그치길래 저녁거리를 사러 잠시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학 부설 어학원인데 주택가 사이에 있다 보니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해요. 이곳은 기차역인데요. 자동차가 없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 아니냐고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역을 지나면 동네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사실 어느 동네를 가던 곳곳에 이런 공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녹지 공간이 많은 게 참 부럽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빅보이 테이크어웨이즈. 우리나라로 치면 빅보이 분식점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피쉬앤칩스를 먹는데요. 가끔 치킨이나 샌드위치를 먹어보면 제법 맛있는 가게였습니다. 당시 환율이 850원 정도였는데 뉴질랜드 물가를 생각한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괜찮은 식당입니다. 오늘은 시내로 한번 나가볼까 해요.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기차역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곳은 볼드윈 애비뉴 역인데요. 저는 모든 기차의 종착역인 브리또마트 역으로 갈 거예요. 이름이 무슨 마트 이름 같죠? 이곳이 종착역인 브리또마트 역입니다. 분명 지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생김새를 보면 일반적인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 같기도 하고 이곳은 지하가 맞지만 이곳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기차는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화산섬이다 보니 지반이 약해 지하로 터널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로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역쯤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탔던 기차역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게 계단을 올라 저는 오클랜드 시내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를 인접한 오클랜드 시내는 도시적인 세련됨과 낭만적인 바닷가의 모습이 잘 어우러지는 아주 예쁜 곳이었습니다. 역을 나오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층 빌딩도 있었고 적어도 100년은 돼 보이는 오래된 건물도 보였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보니 경치가 좋아 보이는 힐튼 호텔도 보이고요. 처음에 보였던 오래된 건물은 바로 페리터미널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시내로 출근하는 이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물론 차로도 갈 수는 있어요. 조금 오래 걸릴 뿐. 이제 시내 한복판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이곳에 오니 비로소 내가 외국에 있구나 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뭔가 서양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외국 느낌들 그런 거 아시겠죠? 지금 앞에 쭉 나있는 도로가 시내 메인 도로 퀸스트리트입니다. 퀸스트리트를 따라 올라가면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하나 보이는데요. 한국 친구들끼리는 이곳을 미들스버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역 9번 출구 같은 느낌이겠죠?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우산들을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비를 맞거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화 차이겠지만 미세먼지 많은 한국에선
함정물에 빠지는 느낌 같아서 영. 오랜만에 시내도 나왔겠다. 평소에 잘 못 먹던 음식들을 먹습니다. 돈가스와 메밀국수. 아까 봤던 페리터미널로 다시 내려와 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배가 그 페리인데요. 엄청 많은 인원을 태우는 큰 배는 아닙니다. 대신 10분, 20분 간격으로 굉장히 자주 다녀요. 바다 건너까지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저는 페리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데본포트로 향했습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 저는 마운트 빅토리아로 올라갑니다. 산이라기보단 언덕 정도 될 거예요. 이곳에서 보이는 오클랜드 야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랜드마크 스카이타워부터 오클랜드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오클랜드 하버브리지까지 막힘없이 뻥 뚫린 모습이 마음속까지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시내로 돌아와 아까 보였던 스카이타워에 올라가 봅니다. 서울타워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높은 데 가려니 조금은 떨렸어요. 여기서 보이는 시내 야경은 정말 도십스럽다 라는 게 어울리는 야경이에요. 항구를 가득 메운 불빛과 빌딩을 밝히는 수많은 조명들. 전망대에 비스듬히 놓인 유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렇게 유리에 기대고 있으면 엄청 무서워요. 유리 안 깨질 걸 알면서도요. 자, 이번엔 시내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것의 전문 요리점으로 유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녹색홍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선 마트 가면 수족관에 널려 있습니다. 물론 싸고요. 저는 크림 홍합찜과 감자튀김에 생맥주를 한 잔 곁들여 먹고 왔어요.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하루하루 감탄스러운 노후를 보며 조금씩 어학원 생활도 끝나갑니다. 봄이 오는 10월이 되니 이곳에도 벚꽃이 만발합니다. 이날은 어학원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시내로 나갔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크루즈선이 입항했더라고요. 살면서 저렇게 큰 배를 처음 봐서 그런지 진짜 촌스럽게 그 앞에 서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아파트 같았답니다. 초대받은 선생님 댁으로 와서 우리가 조금씩 가져온 음식과 직접 만드신 파이 그리고 티라미수를 나눠 먹었어요.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티라미수는 제 생애 최고로 맛있는 단맛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은 창문 아래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주말엔 가끔 창문 너머로 낚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 마지막 수업을 하루 앞두고 제일 친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조촐한 쫑파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라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도 좋아하는 닭발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주를 얕보고는 저렇게 많이 마시더니 결국 다음날 본인만 오전에 출근을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 같이 술자리에 있던 4명은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고요.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이렇게 저는 오클랜드에서의 3개월 연수를 마치고 또 다른 여정을 위해 떠나기로 합니다. 과연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까요?